옛말에 공짜 밥은 없다고 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저기 아파오는 50, 60대 이 심란한 시기에 손주 육아에 올인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사 제쳐두고 공짜 황혼 육아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5, 60대 여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애 좀 봐줘. 이 한마디래요. 아이들 결혼시키고 이제야 나를 위해 살아보자 했는데 덜컥 황혼 육아에 덫에 걸리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간의 계획은 그냥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덫이 정말 무서운 건 딸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딸에게 책망을 듣기 일쑤고 딸이 놓아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당한 수고비를 요구할 수도 없고 몸은 손목과 무릎부터 골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울증까지 불러올 정도로 심신이 망가져요. 이미 황혼 육아의 터널을 빠져나온 분들 중에 손주 돌보다 정말 죽을 뻔했다고 토로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황혼 육아 도대체 얼마나 힘든 건지, 왜 이게 덫이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숫자로 한번 봐드릴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5년 7월과 8월 두 달간 전국 55세에서 74세 조부모, 그러니까 손자 손녀가 있는 시니어 1063명을 조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조부모는 평일 매일 하루 평균 6시간을 손자녀를 돌보고 있었어요. 주당으로 따지면 평균 26.83시간이에요. 거의 파트타임 직장 수준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인 대가는요? 정기적으로 수고비를 받는 조부모는 34.6% 뿐이었어요. 비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명절이나 기분 좋을 때 찔끔찔끔 받는 경우는 17.3%, 그리고 아예 수고비를 못 받는 조부모가 무려 48%에 달해요. 2명 중 1명은 무보수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평균 77만 3천 원이에요. 할머니는 평균 80만 6천 원, 할아버지는 68만 5천 원. 그런데 조부모들 스스로는 최소 107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말은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월 77만 3천 원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6,700원이에요. 2026년 법정 최저임금의 7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아기를 돌봐줄 이모님을 구하려면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줘야 해요. 강남권에서 입주 베이비시터는 월 400만 원을 넘기도 해요. 여기서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진짜 이유를 엿볼 수 있어요. 믿고 맡길 수 있으면서 비용은 공짜에 가깝고 시간을 딱딱 맞출 필요도 없고 야근이 있거나 퇴근 후 모임이 있어도 전화 한 통이면 만사 오케이니까요.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이만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제 본론이에요. 황혼 육아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3가지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체력의 한계예요. 아무리 요즘 시니어들이 건강하다고 해도 아기를 안고 업고 움직이는 반복 행동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1%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했어요. 10명 중 7명이에요. 제 지인 중에 62살 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딸이 셋째를 낳으면서 황혼 육아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기꺼이 하셨대요. 손주가 귀여우니까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오른쪽 손목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 갔더니 건초염이래요. 그래도 쉴 수가 없었어요. 딸이 워킹맘이고 대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결국 1년 만에 손목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내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으로 시작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손목, 무릎, 허리, 아기를 돌보는 반복 동작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내 시간과 삶이 사라져요. 조사에서 64.8%가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59.8%는 공연이나 전시, 여행 같은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요. 생각해보세요. 자식들 키우면서 못해본 것들, 이제야 해보려고 했던 것들, 문화센터 등록해놓고 못 가고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 세워놓고 취소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보고 몸은 손주한테 묶여있는데 마음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져요. 제가 아는 65살 한 분은 황혼 육아를 3년째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한숨이 먼저 나와요. 오늘도 또 가야 하는구나. 이게 언제 끝나나?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게 있어요. 이제 해방이 됐나 싶었더니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황혼 육아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47.6%가 자식들과 돌봄 방식이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고마워해요.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고 나면 고마움보다 부족한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잔소리와 책망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다 해주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억울하죠. 서럽죠. 근데 말을 못해요. 자식이 화낼까봐, 손주 못 볼까봐, 나쁜 엄마 소리 들을까봐 이렇게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다 보면 우울증 싹이 돋아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원래 있던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들도 손주 돌보느라 운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더 깊어져요. 생활비 부담도 늘어요. 급하게 필요한 건 내 돈으로 사게 되고 몸이 자식 집에 묶여 있으니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플러스는 없고 마이너스만 있으니 이러다가 노후 파산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혼 육아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시니어가 절반을 넘어서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손주가 태어나 한번 황혼 육아에 발을 들여놓으면 10년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둘째라도 태어나는 날엔 7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손자 손녀를 키우는 동안 우리 인생 만년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황혼 육아를 맞닥뜨린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세대예요.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뒷바라지했지만 정작 부양을 받지 못하는 낀 세대예요. 이제 자녀를 출가시키고 내 시간을 찾으려던 찰나에 이번에는 자녀의 커리어를 위해 다시 육아 현장으로 징집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수고비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게 어색하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내 몸 상태도 봐야 하고 내 계획도 있어서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자식이 섭섭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삶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조건을 정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까지만 건강검진이나 여행 일정은 빠진다. 이게 매정한 게 아니에요. 지속 가능하게 돕는 방법이에요. 오래 도와주려면 내가 먼저 살아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혼 육아 기꺼이 올인할 수 있으신가요? 수고비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줘도 싫어요. 이걸 행동으로 옮기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같은 마음인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